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박재영님, 오경환님, 이서연님, 네, 이수연님, 한주영님, 허준영님, 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어서 갈 건데요. 자,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포지션이 이제 앱솔루트라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릴레티브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집안에, 유령의 집안에 가둬진 상태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뭐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뭔가 태그를 작성을 하면 안 겹쳐요. 서로의 영역을 겹치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태그들, 어떤 CSS를 주던지 간에 태그들이 그 안에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앱솔루트는 유령이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지금 이미지 태그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겹쳐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반응형. 뭘 보여드려야 되지? 이건가? 안되네. 이건가? 요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미지죠. 얘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이 뷰라고 하는 이 글자와 보더, 얘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올라가 있죠, 이미지 위에. 지금 얘도 앱솔루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는 지금 얘도 그렇고 이미지랑 겹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겹치게 하고 싶어도 포지션이 스태틱이면 못 겹쳐요. 뭔가 태그의 영역끼리 겹쳐지는 게 불가능한데,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해볼 겁니다. 얘를 함령 레프트 0으로 해놓고, 그리고 너비를 50%, 그리고 높이를 50% 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티브는 지울 거고요. 이미지도 지워 버릴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예요. 자, 얘를 복사해서 4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지금 여기에 4개가 겹쳐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예요. 앱솔루트니까. 원래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라면, 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부모 너비에 갇혀서. 근데 앱솔루트가 써주면 부모를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얘만의 이런 높이와 너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앱솔루트가 없으면 얘네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앱솔루트랑 세트예요. 앱솔루트 없을 때는 얘가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돌려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죠. 얘를 할 건데, 여기서 nth 차일드로 두 번째 거 한테 뭔가를 줄 거예요. 여기서 얘랑
얘랑 얘랑 이거 세 개만 남겨놓고 지금 지워버리면 괜찮네요. 자, 여기 1부터 4개를 할 거예요. 여기 2, 3, 4 이렇게 해놓을 거고,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를 주고 탑 0, 레프트 0을 줄 겁니다. 얘는 첫 번째 div 얘죠. 첫째를 고른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왔죠. 그리고 얘한테는 블루를 주고 탑 0에 라이트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여기는 레드로 하죠. 그리고 바텀 0에 레프트 0을 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블랙으로 할까요? 너무 진하니까 핑크로 하겠습니다. 잘 안보이니까 그린으로 할게요. 얘를 바텀으로 바꿔주고 얘도 라이트로.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 div들은 다 섹션의 자식이잖아요. div 4개 1, 2, 3, 4, 5라는 텍스트를 가진 div 4개는 다 섹션의 자식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앱솔루트를 사용을 해서 얘네가 각각 구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떨어뜨린 만큼 어디로 붙어라 하는 대로 얘네가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 부모에다가 릴레이티브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지금 부모가 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한테 높이를 이렇게 주면 이 안으로 다 들어오죠. 이렇게 유령의 집으로 가둔 거예요. 유령화가 돼서 부모를 무시하고 움직이던 애들을, 자유분방한 애들을 집을 만들어 줌으로써 너 이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요 안에서만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은 포지션 속성 정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앱솔루트 유령화가 있고요, 릴레이티브 유령의 집화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앱솔루트는 겹치는 게 가능하고 겹치는 건 불가능이고, 너비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최대한 줄어들어요. 앱솔루트를 주는 순간 뭐 블락이든 인라인 블락이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너비는 최소화예요. 릴레이티브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스태틱, 얘는 기본값이었죠.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얘는 사람이고 움직일 수 없죠, 유령처럼. 그리고 겹치는 거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다른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면서 또 다른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 섹션에 div 4개 만들 거고요. 바디의 마진은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섹션에 div한테 보더를 줄 거고, 픽셀이 왜 이렇게 크지? 이상하네. 네, 일단 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앱솔루트화 시킬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더로 이걸 주고 나서 앱솔루트를 했더니 너비가 최소화된 거죠. 완전히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탑 0, 레프트 0, 그리고 라이트를 50%를 줄게요. 그리고 바텀을 바텀도 50%. 자, 지금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섹션 안에 있는 div한테 너비나 높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없죠. 잠시만요. 자, 우리는 높이랑 너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얘한테. 근데 얘는 지금 높이랑 너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앱솔루트를 쓰면요, 앱솔루트를 쓰면이 아니라, 자, 앱솔루트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비가 최소화돼서 10픽셀 솔리드 레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앱솔루트를 주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던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탑 0을 하면 이 위쪽부터 0만큼 떨어져라 해서 여기로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1, 2, 3, 4, 5 노란색 박스가 전에 할 때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번도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를 동시에 준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탑 0이고요 바텀을 또 0으로 주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났죠. 우리가 사용한 이 div,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사람 모양으로 있다고 했을 때 탑 0을 주면요, 여기다 붙이는 건 맞아요. 여기서부터 0만큼 떨어져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건 맞는데 어디가 붙냐면 여기 머리통이 붙어요. 머리 위에. 그리고요, 바텀 0을 주면요, 밑에서부터 0만큼 떨어져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가 붙냐? 다리 발끝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주면요, 얘가 이렇게 머리 붙고요, 다리가 여기 붙어서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좀 징그럽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너비 높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얘는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도 똑같아요. 레프트 0을 주고요, 라이트 0을 주면 늘어납니다. 얘는 레프트는 왼팔이 붙겠죠, 라이트는 오른팔이 붙을 거고요. 그죠?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림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하나의 유령 이라고 했을 때, 유령의 모양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비 높이를 지정을 안 했음에도 아까처럼 50%를 하면은 쓸 수가 있는 거죠. 답이 아니지, 탑은 0이고 레프트도 0이고, 그리고 바텀이 50%, 그리고 라이트가 50% 하면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요, 칠해져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지금 이 div, 앱솔루트화, 유령화된 div를 이만큼의 영역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는 빼고요. 자, 아까처럼 nth child를 써서
이거를 좀 할 거예요. 네 개를 만들 건데요. 이대로 두고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 블루를 주고 여기다가는 탑 10% 주고 그리고 레프트를 또 10%를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주면 이만큼 또 영역을 차지하고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 3번한테는 탑 20% 그리고 레프트 20% 줄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핑크로 줄게요. 그리고 얘도 탑 30%. 그 다음 레프트를 30%.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골드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앱솔루트화 된 DIV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보면 누가 가장 맨 위에 존재해요? 자, 지금 1번, 2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다르게 줬어요. 1, 2, 3, 4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보더로 쌓여져 있는 이만큼의 영역, 이게 1번이죠. 그럼 이 1번 영역 안에 다 파란색이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를 줬으니까 영역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여기까지 다 파란색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도 영역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영역 동안이 다 그린일 텐데 안 보이는 거죠. 얘네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노란색, 이 골드가 칠해져 있는 이 막내 DIV가 화면상에 가장 맨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얘를 라이트를 40% 그리고 바텀을 한 40% 주면 영역이 나오죠. 똑같이 얘도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주고요. 얘도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더 뭔가 그림이 이해하기가 쉽죠. 영역이 이만큼인 거니까 1번 영역, 그리고 2번 영역, 3번 영역, 그리고 얘인 거죠. 근데 지금 다 가려지고 얘 위에 얘 있고요, 얘 위에 얘 있고요, 얘 위에 얘 있는 거잖아요. 자, 얘를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게 있습니다. 얘는 X고요, 얘는 Y죠. 자, 여기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Z를 하나 더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Z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저희 이거 방금 봤던 요거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랑, 초록, 핑크, 옐로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파랑이 여기 있고요. 초록, 아니 파랑, 다시 파랑, 초록, 그 다음에 뭐였죠? 핑크, 옐로우. 핑크, 옐로우. 자,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노랑, 핑크, 초록, 파랑 순으로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겹치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겹치는 게 없었으니까 3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겹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앱솔루트가 되니까 겹치는 게 생겨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얘가 가장 화면이랑 가까이 있을까요? 앱솔루트는 유령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유분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그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자,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DIV가 만들어져서 얘가 유령화가 됐어요.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앱솔루트 하면 뭐가 된다고요? 겹치는 게 된다 그랬죠. 겹치는 게 가능한 상태로 두 번째 DIV가 뭔가 또 앱솔루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번째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네 마리가, 네 개가 똑같이 다 앱솔루트화가 되어 있으면, 유령화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밑에 있는 형제관계에서 서열이 낮을수록 더 화면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Z 인덱스로 컨트롤을 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4번이 가장 화면 맨 위에 있죠. Z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기본값이 0이에요. 모두가 다 0이에요. 그럼 얘네가 지금 다 0이란 얘기예요. Z 인덱스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번한테 Z 인덱스를 1을 주잖아요. 그럼 2번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여기다가 숫자를 뭘 넣어주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들보다만 크면 돼요. 그럼 화면에 앞으로 튀어나와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제가 1을 줬어요. 근데 3에다가 Z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100을 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100이 1보다 큰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보다만 크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화면에 나와요. 왜냐? 다른 애들은 다 기본값이 0으로 돼 있으니까. Z인덱스가 이게 0이면 기본 상태인 거죠. 지금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1로 놓은 얘를 한 이렇게 주죠. 만을 줬어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만을 줄게요. 이러면 얘가 이기죠. 이거 왜 이래요? Z인덱스가 서로 똑같으면요, 원래 기존에 가졌던 우위 있죠. 그 우위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그린보다 더 동생이잖아요. 그린이 얘고요, 얘가 핑크예요. 얘가 동생이니까 Z인덱스가 서로 똑같으면은 동생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화면에 튀어나와서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Z인덱스예요. 그래서 기본값은 다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1을 주든 2를 주든 3을 주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데 내가 화면 앞으로 꺼내고 싶은, 가장 맨 앞으로 내보내고 싶은 애를, 인덱스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본값 다 0인 상태로 바꿔놓고 얘네 올려놓는 순서를 지금은 이렇게 균일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먼저 그 맨 앞으로 올라와 있으면은 뭐 여기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Z 인덱스 여기를 5를 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Z 인덱스 1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순서 바뀌고 있는 거. 지금은 초록색이 가장 맨 위고요. 그 밑에 핑크가 있고요. 그 밑에 노랑이 있죠. 파랑이랑 노랑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노랑이 파랑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얘보다만 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게 Z 인덱스예요. 그리고 자 얘를 다시 다 돌려놓고 자 우리가 아까 유령을 집에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유령의 집화 여기 있어요. 속성정리에 유령의 집화 릴레이티브에 있죠. 자 그거를 이렇게 섹션을 하나 해서 여기도 영역을 좀 주고요. 그래서 픽셀 솔리드 얘는 블랙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넓이 500 높이 500을 주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좀 더 크게 얘를 이렇게 하죠. 얘가 50%니까 이 정도만 돼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뒤에 보이네요. 70%로 높이는 퍼센트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러면 지금 블랙 선 보이시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를 우리가 마진 탑을 해서요 한 500픽셀 내렸어요. 그럼 얘 여기가 있죠. 더 내려야지 좀 보이겠네요. 네 여기 와있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위에 올라가면은 얘네한테 파묻혀서 안 보일 뿐이에요. 잘 실제로 얘가 마진탑이 없어지면 요 위에 붙어 있겠죠. 이 섹션의 영역이. 자 얘를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가 안으로 가둬지는 거죠. 더 이상 이 앱솔루트화된 이 div들이 자유분방하게 바깥에 못 있잖아요. 여기서 지정된 사용된 이 50%라는 50%가 아니지 50%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50%도 줄었어요. 비율이. 그쵸? 좀 작아지면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릴레이티브를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를 앱솔루트로 바꾸면요 지금 어때요?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 써있습니다. 앱솔루트 픽스드에도 유령의 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도 릴레이티브처럼 유령들을 가둘 수 있어요. 부모한테 유령이 된 div의 부모한테 앱솔루트를 주면요 자기 스스로 유령이 되는 것도 되는 건데 자기 자식으로 있는 애들이 유령인 애들을 자기 안으로 가둬요. 자 릴레이티브랑 앱솔루트가 둘 다 유령의 집화가 돼서 집이 만들어짐으로써 유령들을 안으로 가두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넣어주면요, 이 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섹션 얘조차도 유령이 됐기 때문에 이 로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 텍스트는 얘 뒤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앤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섹션도 바디를 부모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섹션도 얘네들처럼. 그래서 로렘이라는 테스트용 텍스트를 출력을 했을 때 얘를 무시해버리고 위로 튀어 올라와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유령의 집을 만들어서 네 자식 중에 그 유령들 다 좀 못 나가 놀게 집안에 박히게 해 라고 할 때 릴레이티브랑 앱솔루트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상황에 맞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엔간하면 릴레이티브로 집을 만들어서 가둬 주시고요. 특별한 상황으로 부모마저도 뭔가 위치가 움직이고 자유분방 해줘야 될 때는 부모한테 앱솔루트를 줘서 유령의 집으로 가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 지금 설명드린 이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2차 메뉴, 3차 메뉴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 좀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던 1차 메뉴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것도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앱솔루트로 가뒀던 거를 다시 릴레이티브로 바꾸면 로렘은 밑으로 잘 나오게 돼요. 여기 이거 다 속성 정리에 써 있는 거예요. 릴레이티브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너비를. 그리고 유령의 집만 해주는 거고 겹치는 거 불가능 이고요. 이런 것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스태틱은 우리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거였고, 너비 그대로 유지, 본질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람 말하는 거는 그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가 좀 달라지는 거고, 스태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태그들이 포지션이 스태틱이었으니까, 우리가 따로 지정을 안 해줬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겹치는 거 안 되고요. 릴레이티브도 겹치는 거 안 되고요. 앱솔루트는 겹치는 게 가능하다. 얘는 유령화가 돼서 떠돌아 다니는 거고, 유령이 돼서 떠돌아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건데, 일단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상관없이 너비는 최대한 줄어든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유령화를 시키면 너비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로도 유령의 집화가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픽스드는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모작할 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스태틱 이렇게 3개 오늘 배웠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복습하면서 좀 더 익혀주시고, 픽스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냐면, 아니다, 그냥 새로 열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이 공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 그림판 화면이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사이즈는 제가 따로 지정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뭘 그렸는지 느낌이 오시죠? 오른쪽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얘네, 왼쪽 아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얘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지금 결과 예시예요. 결과 예시. 자, 지금 풀어보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걸 하라는 거였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안 입혀놨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들만 다 입혀주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포지셔닝, 위치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문제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놓겠습니다. 자, 제 수업 페이지에 여기 속성정리 밑에다가 제가 하나를 달아 놓을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네, 제가 작성해 놓은 이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복습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